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그 차원 해석에 대한 지문을 할 예정인데, 사실은 이 강의를 지난번에 찍었어요. 그런데 찍었는데 강의를 찍고 나니까 설명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강의를 다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개념 설명 좀 잘못한 것들이 있어갖고 이게 유튜브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안고 끝나야 되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요 지문 공부하면서 이제 물리 선생님 찾아가서 막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정확한 개념들을 물어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물리라는 것에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차원의 개념과 우리 교과서의 개념, 이 교재에 있는 이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 물리를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는 국어 시간이니까 본문에 의거해서 뭐 딱히 문과에 유리하다, 뭐 이과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모든 지문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지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제목은 차원 해석이라는 지문을 갖고 할 건데요. 오늘 과학 지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바이러스에 대한 지문을 갖고서 내일 강의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차원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1차원, 2차원, 3차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차원은 뭐 이렇게 흔히 말해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면 그 선이잖아요. 선. 그죠? 근데 2차원이라고 하면 선과 선이 만나는 게 2차원.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은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에 요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입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통 우리가 3차원이다. 입체적인 세계를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 그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가 이제 4차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아이가 조금 약간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다. 그건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차원의 개념을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과학 지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학을 몰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중간에 여러분이 수학적인 식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5번 문제를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5번 문제부터 확인할 건데, 여기 보니까 윗글에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 형태가 비문학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표제와 부제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제는 모든 문단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표제예요. 그러니까 표제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문단에만 있는 내용은 표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살짝만 점검해 보면 무차원화, 무차원화, 차원해석, 차원해석, 차원해석. 그러면 무차원화와 차원해석 중에 더 많이, 아니 좀 더 상위 개념? 좀 더 상위 개념이 아마도 표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제라고 하는 건 그 상위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그 밑에 있는 세부 내역이 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화여고의 역사에 대하여. 경화여고의 역사는 되게 크잖아요. 그치? 역사에 대한 표제. 그럼 부제는 어떻게 써야 돼? 학생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화여고의 역사라는 큰 개념을 그 안의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건 밑에 부제가 되겠고, 경화여고의 역사라는 개념은 큰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하셨죠?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의미, 의, 방법, 역사, 방법, 이해와 의의, 기능과 효율성이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일단은 글을 읽어본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차원의 동일성이란 말 좀 많이 나오고 무차원화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차원의 동일성 혹은 무차원화와 차원 해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 좀 파악해 보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 문제 확인하고 6번, 7번, 8번, 9번 중에서 9번은 어휘 문제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고, 6번, 7번, 8번은
본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종류 및 정의를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서의 차원 말고 본문에서의 차원. 오케이. 두 번째, 차원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 해석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 세 번째, 차원의 동일성의 정의 및 사례가 써있나 보죠? 무차원화의 정의 및 사례가 써있나 보죠? 그렇다면 정의 및 사례가 똑같이 있는 거 보니 얘와 얘는 거의 동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다섯 번째, 무차원화와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마지막, 차원 해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 효용이란 건 유용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미리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이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타임인 거고 먼저 문제를 풀었을 테니까 요걸 딱 보자마자 나 저거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 하신 거고요. 본문을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공부 헛한 거죠. 제대로 다시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정리됐으면 이제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 안 풀었으면 문제 풀었으면 이제 바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자, 단락번호 붙이시고요. 정리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그럼 차원이란 했으니까 차원의 정의가 나와 있겠네요. 길이, 질량, 시간. 자, 따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어휘가 차원이라는 거구나. 이 글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차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쳐놓을까요? 자, 차원은 길이, 시간, 질량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일반화된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차원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예가 무엇이냐면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차원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질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차원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길이 단위, 길이 단위는 미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미터는 길이잖아요. 자, 길이 단위인 미터,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 단위인 초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길이에는 미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얘는 킬로그램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초가 존재한다네요. 자,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이다. 자, 거리가 100m래요. 그럼 거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단위는 길이 단위가 있다면서 그러면 미터라고 하는 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미터는 뭐라고 한다? 단위라고 한다. 그리고 거리는 길이 차원이다. 거리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차원이란 뜻이에요. 거리는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 차원. 그래서 길이 차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라는 얘기는 그 거리를 차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차원은 길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구나. 단위는 얼만큼이야? 미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차원은 하나인데 중요한 건 단위는 뭐 할 수 있대? 여러 개일 수 있대. 그럼 얘들아 미터가 있고 킬로미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는 서로 같은 차원인가요? 같은 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0m와 100km가 있다.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차원인가? 선생님 단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단위는 다르죠. 근데 단위는 다른데 그 다르게 표시된 단위는 하나의 차원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건 여러 개 단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킬로그램이나 그램도 같은 차원이겠고 초나 분도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미터라는 것과 킬로그램이 같은 차원이니? 그럼 얘는 다른 차원이네. 그런데 얘랑 같은 차원인가? 같은 차원.
그러니까 요렇게는 같은 차원인데 요렇게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차원은 하나지만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 다음 두 번째.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길이를 표현하는데 지름이나 거리. 지름도 우리가 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리라는 것도 아까 우리 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름과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다. 그러면 지름이나 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된 물리량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닌 건가 봐. 그냥 지름이나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네. 원의 지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 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름이고 얘는 거리지만 둘 다 차원으로 표시하게 되면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 그죠? 얘도 길이로, 얘도 길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글씨는 다르잖아. 지름, 거리. 하지만 차원의 개념에서 보면 둘 다 길이 차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곱하기, 그렇잖아. 면적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로라고 하는 것과 세로라고 하는 건 아까 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이. 그럼 길이 곱하기 길이가 면적이라는 거니까 면적은 우리가 여기처럼 차원으로 표시할 때 면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길이 제곱.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게 기본 차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면적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길이라고 했잖아. 여긴 길이 제곱이잖아. 그래서 둘 다 길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둘 다 길이. 얘도 아까 길이였고 길이였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차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도 같은 차원이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봐요 여러분. 길이와 길이의 제곱은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래. 무슨 얘기야? 면적이라는 것과 단순 거리라는 개념은 다른 물리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길이 제목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길이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 길이와 길이 제곱, 만에 하나 길이에 100제곱이 있다면 얘 역시도 얘랑은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의 포인트라는 거죠. 서로 다른 차원 넘어가요. 2다.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여러분 알고 있죠? 속도는 사실은 요거는 아마 과학을 1학년 때라도 배웠던 사람들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아마 배웠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길이라는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 써볼까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 아까 길이와 시간은 일반화된 물리량 아까 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 속도라는 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속도를 그냥 속도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시간이라는 것분의 거리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아. 이게 나누기 표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간분의 길이로 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지금 원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 대신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요? 속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거를 물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성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는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물리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속도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인 물리량인 시간분의 길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약간 좀 납득은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속도를 차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러한 차원을 분석해서, 자, 분석은 잘게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분석해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들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속도라는 것과 시간을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속도랑 시간은 다른 거잖아, 서로.
그럼 서로를 비교하기 힘들잖아. 그런데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길이래. 그럼 이제 얘하고 시간하고의 관계를 비교해 보려면 시간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들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해석이라 한다라고 했으니 차원해석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 차원해석 위에서는 차원의 동일성이나 무차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라고 하는 얘네들이 바로 차원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주제예요. 자, 차원의 정의와 그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차원 해석이란 건 또 뭐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차원의 정의와 사례, 차원 해석의 정의라고 쓰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이 문단은 아마도 이걸 위해서 얘랑 얘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당연히 얘부터 해야겠죠. 선생님이 독서 시간에도 한번 강의했던 건데 방과후시간에 선생님이 글쎄 첫사랑하고 어제 만났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이 무슨 얘기해야 돼? 만나서 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사랑에 만났다? 자, 근데 공부하자. 이러면 여러분 막 짜증내겠죠. 아, 뭐예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이거 얘기하고 저걸 이해했으면 그 다음 당연히 얘가 나와줘야 논리적이 될 수 있죠. 자, 어휘 문제 먼저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차원을 분석, 잘게 쪼갠다라는 거니까. 여기 없네? 9번, 1번 가보자.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 거. 분석은 나누는 거니까 분석이란 말 틀린 말 아니겠네. 그래서 9번, 1번은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부터는 아마 차원의 동일성 얘기할 거니까 오른쪽을 지워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원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이번에는 차원의 동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 동일한 차원을 지녀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수식이 있대요. 수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은 뭐다라고 하는 A는 B, 뭐 이런 관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변의 각 항들이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된다. 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쪽이 동일하겠죠. 그죠?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여기 있네. 속도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좀 이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부터 우리가 뭐 얘기할 거냐면 차원의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대. 이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차원의 동일성. 자, 차원의 동일성은 뭐래요? 물리적 수식의 각 항들이 동일한 차원 지녀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해 안 갈까봐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런데 우리 아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거리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길이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수식에서 속도와 길이분의 시간분의 길이. 그럼 이 길이라는 게 거리와 똑같은 거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인 거냐면 속도는 속도와 얘는 차원이 같다고 했으니까 속도라는 차원과 여기 있는 시간분의 길이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한 것들은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죠. 왜요? 시간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의 각 항들이 요 항과 요 항은 동일한 차원이다. 이게 차원의 동일성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를 통해 속도와 거리와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반비례한다 볼 수 있겠고 속도는 길이에 비해서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위의 식에서 시간분의 길이와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 나누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얘도 하나의 차원이잖아. 얘도 하나의 차원이죠. 그런데 두 개의 차원은 서로 뭐 한 거죠? 서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한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한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끼리 나눴어.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네요, 지금. 이 수식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자,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는 거 있잖아. 이것은 뭐하되? 가능하다. 그죠? 특히 가능하다보다는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 이 말을 써야겠다. 이렇게 나눴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들은 양변이 그러니까 차원의 동일성이 양변의 각 항들이 동일하다는 거였잖아. 이 수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였어. 자, 그런데 만약에 차원의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얘랑 지금 반대잖아.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는 거. 차원이 다른 항이니까 여기다 써볼게. 차원이 같은 게 먼저 있나? 같은 거 먼저 쓸까? 차원이 같은 항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차원이 다른 항이 있대.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더하거나 빼는 상황이야. 위에 쪽은 곱하거나 나누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더하거나 빼게 되면 차원이 같은 항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뭐 된대? 동일성이 유지가 된대.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이번에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네, 얘들아. 현재 보니까 한 차원, 다른 차원이니까 얘도 차원이 다른 항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원이 같은 항일 경우에는 더하거나 뺐어. 차원이 같은 항끼리. 차원이 같은 항끼리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이 유지가 됐어. 근데 차원이 다른 항일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곱하거나 나눠야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돼.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항일 경우에는 뭐 해야 돼? 곱하거나 빼기만 해야 돼. 같은 항일 경우에는 더하거나 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차원이 차원이 다른데 더하거나 빼버리면 동일성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야 지금, 그죠? 차원이 같을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도 유지가 돼. 차원이 다르다면 곱하거나 뺄 때만 유지가 되는 거지 차원이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뒤에 예시를 보면 돼요. 자, 뒤에 보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속도라는 차원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야. 얘랑 서로 같다며. 그쵸? 왜 같아? 다른 차원끼리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두 개가 성립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걸 더했어. 자, 여기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 우리 아까 물리량 중에서 기본적인 게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거 있었잖아. 처음 1문단에서 얘기할 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차원 있지? 이 차원과 요 차원은 서로 동일하지?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다른 차원이잖아. 그럼 지금 이 차원에 다른 차원을 더했잖아? 그런 순간 여기하고 뭐해? 이 는이 깨져버리게 되지. 동일성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시간분의 길이가 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시간분의 길이가 속도면 얘는 속도라는 차원이 되는 거고 얘도 속도 차원 써놓은 거니까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속도와 얘는 동일한 건데 여기다가 질량을 더해버리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여기 여자를 섞어버리면 여긴 남녀가 같이 있지만 얘는 남자 혼자 있는 거니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수식에다가 이나 파이 같은 상수들도 들어갈 수 있나 봐. 근데 이 상수는 뭐해? 차원 같잖아. 요런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영향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상수들은 차원 같지 않아 무시한다. 즉 차원의 동일성과 상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수의 관계 없이 차원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
차원의 동일성의 정의 그리고 그 사례가 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 어려운 설명을 한 건 아니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원의 동일성 얘기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 차원이 같을 경우에는 서로 더하거나 빼도 동일성이 유지된다. 근데 차원이 다르면,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다르면, 그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면 문제가 생겨. 동일성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럼 다른 건 뭐 할 수 있어? 곱하거나 나누는 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자, 다음은 무차원화 얘기를 하겠대요. 요거 이제 지우고 우리 차원의 동일성 얘기 끝났으니까 무차원화로 한번 가봅시다. 무차원화란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무차원화라고 얘기하겠죠.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뜻이다. 차원은 뭘로 나타내? 단위로 나타내. 근데 단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없어? 그럼 얘도 없는 거지. 그죠?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A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없어지면 그 A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차원이 없다는 단위가 없다. 동일한 말이다. 자,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서의 순위가 있을 때 뒤에 가봐요.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양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체 인원이라고 하는 건가 봐. 그럼 전체 인원에서의 순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놓고 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한번 좀 가볼까? 넘어가 볼까?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밑에가 지금 우리가 무차원화 얘기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무차원화로 넘어왔어요. 자, 무차원화의 핵심은 여기 보니까 상대적인 크기. 얘는 상대적인 크기와 관련이 있는 개념인가 봐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보니까 전체 인원을 밑에다가 쓰고 위에다가 순위를 쓰면 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양, 그 전체 인원 이걸 놓고 어떠한 양이 있을 때 그 양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거래.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야. 순위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10등 했어요 라는 애가 있다 칩시다. 근데 옆에 있는 애도 나도 10등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예를 들어주네요. 참가 선수 100명 중에 10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참가 인원이 100명이었어. 그 100명 중에 10등을 했던 애가 있는 거야. 그럼 100분의 10이겠네요. 근데 어떤 아이는 20명 중에 10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20명 중에서 10위를 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둘 다 10등 했어? 둘 다 똑같이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저는 20명 중에 10등이에요. 와, 그럼 너는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딱 중간에 위치한 아이. 약간 표로 따지면 이쪽 아이는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100명 중에 10등이면 한 요쯤에 있겠죠. 요게 지금 이 AI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AI 어쨌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순위 따졌을 때 한 요쯤 가운데 있는 게 요 아이는 이 B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잘했니?를 물어본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순위라는 양으로 본다면 둘 다 10이니까 둘 다 잘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차원화 시켜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A가 훨씬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0명 중에 10등이니까. 왜 얘는 0.1이라고 했어. 100분의 10이니까. 얘는 20분의 10이니까 0.5라고 했어. 그럼 무차원화된 수치는 0.1, 0.5로 표현된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차원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잘한 거네.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 0.1이 0.5보다 큰 거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네요. 무차원화된 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이 무차원화 값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0.1과 0.5가 됐으면 이제 서로 크기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차원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어떠한 수치가 있을 때 그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체 인원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크기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차원화의 핵심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2문단의 3문단 주제예요.
무차원화의 정의와 사례가 있다. 자, 그럼 1문단에서 차원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차원 해석을 하려면 차원의 동일화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차원의 동일성을 이해해야 되고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2문단과 3문단에서 각각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차원 해석이 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4문단 가봅시다. 자, 무차원화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편리하다. 그러면 아까 차원의 동일성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했잖아. 근데 이 무차원화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냐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나 봐요. 자, 이때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를 x와 y라고 했다면 변수를 기준이 되는 양, 기준이 되는 양은 아까 우리가 전체 양을 얘기했던 거잖아. 그 전체 양이 밑에 분모에 가지 않았었니? 그러면 전체 양 분모가 밑에 a가 있겠고 변수라는 게 x였으니까 a분의 x. 그럼 요게 b가 밑에 기준에 되는 양일 거고 변수니까 요게 y. 그래서 무차원한 값 x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a분의 x, b분의 y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y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x와 y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차원화한 값이다 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럼 주제는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원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결국 계속해서 무차원화라고 한 값은 밑에다가 지금 전체 이 전체란 말을 우리 책에서는 기준이 되는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뭘 쓰고 있냐면 변수를 쓰고 있죠. 우리 책 기준한다면 아까 순위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었을까요? 이렇게 지워서 우리 책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순위와 같은 것들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5문단 가볼게요. 이러한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해서 드디어 이제 이 두 개를 고려하네요. 그럼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차원 해석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네, 우리 본격적으로 차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장난 아닌데 삐까뻔쩍이네. 잠깐만 좀 지울게. 여기 너무 번들거리는데? 그만 번들거려. 이러면 좀 덜 번들거리나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값이 나와요. 질량.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요거 일반적인 물리량.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차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질량.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우리 속도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죠? 시간분의 길이 떠올라야 돼요. 를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던지는 속도, 중력과 속도라는 새로운 값이 나왔네. 이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가정한다. 자, 가정해보자라는 거야. 가짜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냥 가짜로 정하는 거는 가짜로 그 수치를 한번 가짜로 지정해보자. 그럼 9번에 2번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는 거. 임시로 인정하는 거니까 진짜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했다는 말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각 변수가 뭐 있었어? m이라는 변수 있었고 v라는 변수 있었고 g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던 거잖아. 이 변수들의 거듭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2제곱, 3제곱, 4제곱 들어가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5문단의 주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해서 이제 차원 해석을 해보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자, 여기 개념을 잘 보시면 아까 MVG, 그죠? MVG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똑같은 거야. 네모칸을 A, B, C로 바꾼 것 뿐이에요. 저 A, B, C에는 뭐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들어가면 제곱, 3이 들어가면 세제곱, 4가 들어가면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타낼 수 있는데 각 변수의 차원은 h, 길이. 길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차원 얘기할 때 대가로 설명하기로 했잖아. h는 높이니까 높이는 길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m이라고 하는 건 질량. 우리 질량이 아까 기본적인 물리량이었어요. 그다음 v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속도였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라고 다 써줬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파악하면 돼. 아니 중력과 속도가 왜 시간 제곱분의 길이야?
그게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지. 줬으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차원과 얘가 동일해야 된대. 근데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했잖아. 차원의 동일성이 뭐였지? 양변의 각 항들의 차원이 동일해야 한다.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A가 0이고 B가 제곱이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져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왜 갑자기 저런 말이 되지? 너 보면 알아.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설명을 해주는 거야. A가 0이 되면 된대. 저기다 그대로 넣어보죠, 일단. 일단은 H라고 하는 것들이 M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V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G의 C가 되는 건데, A가 0이어야 된대. 그럼 M이라는 것에 0이 되는 거잖아? 곱하기. 다음 V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시간분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래? 저기 보니까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지금, M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바꿔보자. M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A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치? A는 0이라고 저희 설명했으니까. 다음 V라고 하는 건 곱하기, V가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렇게 우리 차원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차원으로 갑시다.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가 2였고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곱하기 G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시간 제곱이 밑에 분모에 있고 길이가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밑에는 시간 제곱의 시간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위에가 길 2가 이렇게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여러분 개념 알아요? A의 마이너스 1은 A분의 1이라서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역수라고 하죠. 뒤집어지는 거. 수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과 이과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어떻게 돼? 뒤아래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워서 위아래 바꿔 써야 돼.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고 위에가 시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차원이니까. 시간의 제곱,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아래 뒤집어졌어요. 그 순간 얘랑 약분되지. 그리고 얘가 길이, 얘도 지금 현재 길이의 제곱이니까 길이의 제곱은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얘는 결국 길이 하나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알죠? 무엇인가의 0제곱은 얼마예요? 이것은 1이죠. 1. 그럼 결국은 1 곱하기 다 약분되고 남는 건 길이 하나 남네.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H라고 했잖아. 근데 H가 아까 뭐였니? H는 길이라며. 그럼 결국은 왼쪽 H, 얘는 길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남는 건 1 곱하기 다 약분한 다음에 길이 하나 이렇게 남게 됐네. 그럼 결국은 길이는 길이와 똑같다. 성립하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서 길이 외에 차원이 없어졌다. 얘 말고 차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에서 간 결과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 있는 요 H는 MA, M의 A제곱, B의 B제곱, V의 B제곱, G의 C제곱을 정리하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는 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 정리라고 하는 건 9번에 4번.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인 상태가 되게 하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 아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중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까지 다 얘기했어요. 현재 지금 요 다음 부분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중력과 속도 G라는 것은 정해진 값이 있대. 이것도 내가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 그랬더니 중력과 속도라고 하는 값들은 뭐 정확하게는 아닌데 평균적인 값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정해진 값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를 크게 여기서는 정해진 값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G는 여기는 이 H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 H는 자, 이 식을 쓰면 H는 C 곱하기 밑에 G가 깔리는 거고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C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수라는 개념인 거고 그다음 얘는 중력 가속도라고 설명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이 값은 정해진 값이 있다. 그럼 얘와 얘 상수는 왜 생각 안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어. 상수는 차원이 아니니까 무시한다고. 그럼 얘 빼고 얘 빼면 결국 H라는 값은 얘도 분자에 있잖아. 그럼 얘가 커지면 분자에 있는 게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 알고 있죠? 이건 경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커지고 커지는 거니까 밑에 써있네. 최대 높이 H는 질량과 관계가 없으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잖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 해석을 통해서 실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 뭘 해본 게 아니야. 그냥 수식 계산만 해봤어. 근데도 단순하게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도출은 우리가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9번에 5번 보면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재는 거래.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재는 건 계측한다고 해. 무엇인가를 측정한다. 계측. 도출이라는 것들은 결론을 얻어내는 거지. 다른 말이야.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어쨌든 넘어가서요. 자,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C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에서 상수값 C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차원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던 차원의 동일성이나 무차원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B파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주제는 차원 해석을 통한 각 변수들 간의 차원 분석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 적용해보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7문단이에요.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보다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과학과 공학의 문제라는 건 복잡해.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차원 해석을 통해 하면 된대. 왜?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차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그러니까 다른 물리량이나 다른 차원의 개념들을 서로 좀 통일시켜서 양쪽이 동일하다는 개념에서 통일시켜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랑 쉽게 말하면 다른 차원일 때 A라는 차원이 10이야. B라는 차원이 10이야.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큰 값이야? 잘 모르겠지. 왜냐면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던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차원의 동일성에 의해 무차원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 비교할 수 있도록 살짝 조정을 해주면 실험이나 작업량을 줄여서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차원 해석이 뭐가 좋으니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문제 풀기 전에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차원의 동일성은 무엇이냐?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차원의 동일성. 그리고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누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또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차원이 같을 경우 더하거나 빼는 건 똑같이 유지가 가능한데 문제는 차원이 다른 항일 경우엔 더하거나 빼버리면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더라.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속도라는 요거 차원, 요거는 시간분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차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는 지금 동일성 유지가 된 상태였던 거죠. 길이라는 것과 시간은 다른 차원인데 다른 차원끼리 나눴어. 근데 이 식은 성립하잖아. 그 얘기는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을 여기다가 더해버리면 이 수식의 등호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쪽이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는 길이와 같다.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길이는 길이와 같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똑같은 차원인 길이를 더했어요. 그러면 길이와 길이를 더해도 어쨌든 길이죠. 그죠? 이 길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상수값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길이만 남는 거니까 그럼 길이는 길이와 똑같은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차원끼리 더했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같은 차원을 곱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길이 곱하기 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길이의 제곱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길이는 길이와 같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더하기 다른 차원인 질량을 더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길이와 길이는 같다 썼는데 다른 차원을 더해버리면 여기는 길이 더하기 질량인데 여기는 길이만 남잖아. 그럼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들은 차원이 없다. 그래서 수식에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자, 무차원화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차원을 지닌 변수와 수식을 차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죠.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무차원화. 차원이 없다는 말은 단위가 없다는 말이다. 왜? 차원은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양을 토대로 해서, 즉 기준이 되는 양을 밑에다가 썼죠. 기준양 밑에 쓰고 위에다가 변수를 써서 구했던 게 상대적인 크기 비교하는 거였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주 편리한 것이 바로 무차원화였다. 됐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뇨는 무슨 말이지? 됐죠? 자, 우리 문제 풀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예요. 표제와 부재 문제인데 우리 아까 표제 뭐였어요? 가장 큰 개념이 뭐지? 결국은 차원 해석해보자는 거였잖아. 그러면 1번과 2번 답이 될 수 없겠지. 근데 차원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했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밖에 없는 거네. 됐죠? 자, 6번 문제예요. 자,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구해보는 건데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A가 2에다가 B 곱하기 C, 파이 D야. 그러면 이 2하고 파이는 상수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알지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로라고 하는 건 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가로는 하나의 길이가 될 수 있겠고 세로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죠? 길이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면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배웠잖아. 면적은 뭐다? 길이 곱하기 길이. 즉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길이의 제곱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 아까 본문에서 배웠던 거야. 이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문에 있던 말 그대로 가져온 거야. 자, 그러면 면적 구하는 게 길이 곱하기 길이인 거고 길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수식이 이렇게라고 가정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B와 C와 D 모두 길이래. 그러면 얘가 길이, 얘가 길이, 얘도 길이래. 그럼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과 길이를 더하면 차원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거잖아. 근데 A는 현재 지금 어떤 상태야? 길이의 제곱이 맞는 거잖아. 그럼 얘가 길이의 제곱이야? 여기 길이 제곱? 얘까지는 괜찮아. 길이 제곱, 길이 제곱이니까. 얘가 길이면 성립할 수가 없지. 왜? 차원이 다른 거니까. 얘와 얘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며. 본문에 아까 있었잖아. 길이와 길이 제곱은 다른 차원이라고. 그럼 1번은 땡!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땡.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B와 C와 D 모두 길이의 제곱이래.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다 지우고 한번 써볼게. B와 C와 D, 얘가 길이의 제곱이고 얘도 길이의 제곱이야. 두 개 곱하면 이미 길이 4제곱이 돼버려. 일단 무조건 빵! 왜? 얘 길이 제곱이니까. 길이 4제곱은 제곱과 다르겠잖아.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죠? 2번도 땡. 3번. B와 C는 길이래. 자, 얘가 길이야. 얘도 길이야.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얘네들은 길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길이 제곱과 길이 제곱은 똑같죠. 그죠? 그 다음 D는 길이의 제곱이래. D가 길이의 제곱이야. 그러면 같은 차원끼리 더했으니까 차원의 동일성 유지될 수 있겠다.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은 어쨌든 길이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수식이 성립한다? 아하, 답은 3번이다. 그죠? 같은 차원이니까. 그럼 4번 왜 안 돼요? B와 D, 얘와 얘가 길이래. 얘가 길이면 일단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얘가 길이면 얘가 길이 제곱인데 다른 차원을 더한 거잖아. 그럼 땡이죠. 5번. B가 길이의 제곱, C와 D가 길이. C, D. D가 길이면 안 된다니까. 성립할 수 없다니까. 그죠? 이해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의 동일성 문제는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차원이 같은 한 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괜찮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동일성이 깨진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가죠. 요거는 보니까 차원이 있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차원의 동일성 갖고 문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무차원화 갖고 문제 푸는 건가 봐. 여기 있는 게 차원이 있는 변수. 얘는 무차원화한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까지 몸무게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야. 80세. 근데 걔는 일찌감치 성장해서 지금 이 개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 나가 지금 개거든. 나가 개고 여기 있는 가가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80년 사는데 68kg가 돼. 그때쯤 돼서. 근데 개는 10년 살아. 근데 성체 제일 컸을 때 몸무게가 10kg래. 근데 이 개 보면 한 요만큼 됐을 때 이미 10kg 자기 성체 몸무게가 돼버려. 근데 사람은 요만큼 됐을 때 성체 몸무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누가 더 빨리 자라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는 이거 갖고 비교하려면 변수가 다 다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무차원화를 시키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낼 거예요. 이제 가볼게요. 1번부터 갑시다. 그림 1에서는 가와 나가 아까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변수의 관계. 그죠? 시간에 따른 몸무게의 변화니까 오케이. 맞다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 1에서는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변수의 변화에 대한 것들, 물리적인 변수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무차원화가 필요한 거잖아. 예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왜? 상대적인 크기는 무차원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은 무차원화가 안 돼 있잖아. 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적절하다, 적절하다. 우리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죠? 3번이요. 자, 그림 2에서 여기에요. 첫 교차 지점까지, 즉 여기 교차 지점까지 제외하게 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따라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데 기울기가 가파르잖아. 그러면 얘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 빨리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지금 개잖아. 개. 이게 개고 이게 지금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 빨리 성장해. 어렸을 때에는 요 개가 요 시간분에 요만큼이고 사람이 요만큼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시간이 자람에 따라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건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사람은 요만큼 동안에 이거밖에 성장 안 하잖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지금 무차원화를 통해서 둘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버리니까 전체 일생을 놓고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 거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게 상대적인 관점을 보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나보다 가의 성장이. 그럼 왜 답이 3번이에요? 나보다 가가 아니라 가보다 나가 더 빠른 거니까. 나가 지금 개잖아. 얘가 나니까. 그러니까 개가 훨씬 더 개의 성장이 더 빠르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거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 나가 훨씬 더 빨리 도착했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개가 훨씬 더 성체 몸무게에 빨리 도착한다. 그러니까 개는 0.2초 만에 도착한다. 0.2초라고 얘기하지 0.2 만에 도착한다. 근데 사람은 0.3이 돼서야 비로소 성체 몸무게에 도착한다는 거니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이요. 몸무게 M을 성체 몸무게 M으로, 즉 밑에 있는 M분의 M, T는 T분의 T. 이게 아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었고 그게 무차원의 값이었으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8번 문제입니다. B에 대한 반응인데요. 우리 아까 B가 요거 질량, 중력과 속도 갖고만 정리하는 거였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아까 무차원화 얘기하는 거였고요. 상수값 C라고 하는 것들은 차원에 영향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땡. 그죠? 다음 2번이요. G를 제곱해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G는 중력과 속도인데 아까 중력과 속도는 거의 정해진 값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제곱할 이유가 없죠. 그죠? 땡. 3번. 차원 해석으로 H는 V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대. 아까 뭐라 그랬냐면 H는 V제곱에 뭐 한다 그랬지? 비례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V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V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무관하다는 말은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땡. 4번.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얘들아, 질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지금 질량이 안 표시되어 있는데
아, 질량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m에 0이었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0승이면 0승이란 말이 맞나? 어쨌든 1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60이 됐든 80이 됐든 무조건 0제곱이니까 0제곱이 됐을 때 아까 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 반복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 할 필요가 없겠네. 이게 적절한 거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 A, B, C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된대. 이제 차원이 없어지면 이 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 차원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아까 9번 문제는 사전적 의미였는데 5번의 도출. 이거 아까 뜻 얘기했죠? 요거는 계측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도출의 엄연한 뜻은 아까 뜻이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냐면 도출이라는 값은 여러분 책에 아까 7문단에 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도출이라고 해요. 결론을 이끌어냄. 이게 도출. 그다음에 얘는 헤아리거나 재는 건 계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고요. 오늘 선생님이 어제 찍었었는데 이걸 다시 찍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강의를 찍기 시작하면서 사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강의한 다음에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가서 자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볼지 모르는 강의라서 뭐 대단한 뭐 EBS 강의거나 아니면 뭐 강남인강에서 하는 유명한 강의, 뭐 메가스터디라는 그런 유명한 강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튜브란 공간이 모두가 함께 보는 공간이라서 선생님 강의를 찍어놓고 나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긴 하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어쨌든 이 강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도움받았다고 글 남겨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강의 통해서 많이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또 몇 번 더 찍고 했던 거니까 잘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동안 한 50분 넘게 강의한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은 바이러스 지문을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